네, 이번에는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에서 이제 그냥 단순 인공지능 신경망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특성을 찾아가지고 해보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기존에 내가 7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내가 얘가 7이다라고 학습을 하려면은 이 7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잘 뜯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랑 똑같아요. 내가 이게 이미지가 28 x 28짜리 픽셀 이미지다 라고 하면은 요 7이라고 하는 요 영역에 RGB 컬러 값들이 이제 따다다닥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10, 210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인공지능 신경망은 이렇게 28 x 28짜리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거 행과 열 다 곱하면은 784개의 셀이 있거든요. 이 784개의 셀을 순차적으로 넣어서 얘가 7이야, 얘가 7이야, 얘가 7이야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학습을 시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학습한 패턴 자료 말고는 나머지는 다 7이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학습하지 않은 7은 하나도 발견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제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성과 신경망이라고 하는 걸 쓰면서 이 7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은 이 7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 우측 상단에 이런 이제 날카로운 부분이 있고 이 가운데쯤에는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을 찾아서 내가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면은 이런 이미지가 이런 특징들이 여기 안에도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게 있으면은 7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이 합성고 신경망이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뭐 코딩을 지금 바로 하진 않겠지만 sparkkorea.com의 자료실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 인공지능 AI 강의 자료라고 하는 폴더가 링크가 있고 거기에서 이 시각인지 파트를 열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이제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구글 콜앱. 다음 이제 구글 마운트를 하는 거고, 코딩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안에 일단 보면은 이 시각인지 폴더 안에 제가 오늘 실습할 기본 이제 그 코드 이미 만들어진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드린 거고요. 자, 합성호 신경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합성호 신경망 등장 배경은 방금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완전 연결 신경망, 기존에 이제 댄스 레이어만 가지고 구축을 했던 걸로는 딱 학습한 것만 잘 예측을 하고 조금만 틀어지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실제 7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탐지하기에는 기존 신경망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특성 한번 찾아서 한번 예측해 보자. 이게 여기에서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그게 끝입니다. 이 7이지만 제가 이미 2라고 하는 거, 요게 2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2냐라고 보면은 실제 파이썬에서 제가 이미 코드상에서 이제 한번 데이터를 저장을 한 건데 2라고 하는 요 이미지를 제가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2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펜타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말아가지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 저장한 파일을 열어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 파일을 뜯어보니까 2라고 하는 이미지가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펜타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결국은 각각의 셀은 0에서 255라고 하는 그 색상 컬러 값들을 매핑을 하고 있고 그게 이게 28짜리 28이죠. 픽셀인데 28 by 28짜리 이미지에는 내가 2라고 하는 숫자에 뭔가 값들이 들어가져 있구나. 이런 컨셉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제가 아까 보여준 거는 이제 흑백 이미지를 제가 보여준 것 뿐인 거고,
일반적으로 RGB 컬러라고 해서 색깔이 표현되어 있는 그 RGB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는 내가 28 x 28짜리라고 하면은 정말 여기가 가로가 28, 세로가 28이 되는 거고, 실제 이미지에서 표현할 때는 사가 높이, 가로가 이 뒤에 오고, 채널이 3개짜리 컬러인 경우에는 이런 판이 총 3개가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개가 있다. 뭐 요즘에는 3채널 말고 더 다양한 채널도 있죠. 근데 그러면 더 채널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지 합성고 신경망부터는 기존 댄스 레이어에선 28 x 28 이렇게 딱 하나를 두고 끝났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 뒤쪽에 있는 채널 값들을 따로 하나를 더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있는 채널 하나. 그래서 이제 인풋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에 그 채널 하나가 더 포함된다. 이거 코드 때 한번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결국은 이런 데 티셔츠라고 하는 이미지를 요 안에다가 인공신경망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소프트맥스로 이렇게 3가지의 카테고리가 또 나오게 되고, 이 소프트맥스는 결론적으로 이 전체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빵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빵틀은 내가 3개를 예측하면 이 3개의 합이 1이 되도록 나오고, 티셔츠가 0.97, 97%가 맞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중치가 딱 스탑 되는 거죠. 너무 잘 맞추고 있어. 그러면은 이 가중치는 여기서 스탑하고 새로운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온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합성고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 여기에는 강의 자료도 제가 좀 참조를 하긴 했는데, 그 이미지가 이거예요. 컨볼루션 레이어와 렐루, 컨볼루션 레이어, 렐루 이렇게 2번 쓴 다음에 풀링 레이어 한번 치고 들어가고, 컨볼루션 렐루, 컨볼루션 렐루, 풀링 들어간 다음에 이런 열심히 특정을 다 찾은 이후에 이 이미지를 전부 다 한 판으로 플래툰하게 만들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딱 치고 들어가면은 이제 기가 막히게 각각의 카테고리를 예측을 잘 해준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는 활용 측면에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저 합성신경망이라고 하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는 걸 잘 뜯어보면은 여기가 이 부분이에요. 컨볼루션 렐루, 이 커플. 왜냐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컨볼루션 레이어 내가 애드 할 거고, 액티베이션 렐루. 그래서 저 아까 첫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풋 이미지가 28 곱하기 28은 너무나 이제 커서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걸 제가 좀 이미지를 줄여봤습니다. 5 곱하기 5짜리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필터를 대보는 거예요. 이 필터가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핵심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필터가 사람이 이거를 대보는 게 아니라 얘가 막 생성을 해줘요. 내가 만약에 티셔츠에는 목이 파여져 있는 이런 유형이 있다. 이게 목이 좀 파여진 것 같은 필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필터가 이 이미지의 그 중간 상단부에 있는지를 얘가 하나씩 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미지면은 이 필터를 여기다 한번 대보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한 칸 이동해서 여기다 대보고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 또 한 칸 이동해서 여기다 대보고 한번 찾아보고. 근데 어떻게 찾느냐? 얘를 한번 처음 칸에다가 이 딱 3 곱하기 3을 한번 대보면은 요게 있는 요 필터에는 요 값들이 있잖아. 이 값들이 있는 것만 작동을 해요. 행렬 곱 연산할 때 그냥 여기에 7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요 1이 곱해져서 7 곱하기 1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8 곱하기 0 여기 있죠. 얘는 지금 밑으로, 다음에 이제 행렬 곱할 때 이제 밑으로 내려가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7 곱하기 1 해서 얘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같은 위치에 있는 거 1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1 곱해서 여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각각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을 다 곱해서 다 더하면 얘가 한번 탐지를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다 더하면 3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분이랑 같이 세팅을 하면은 얘는 56이 나옵니다. 위쪽 상단에 이 필터랑 딱 매핑이 되는 뭔가 피처가 있는 것 같네 라고 하면은, 이게 당연히 이 위치에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목 형상하고 비슷한 위치에다가, 그러면은 이 필터가 딱 들어맞아 가지고, 그러면 그때 이 값이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이 피처가 이 안에 있다, 숨겨 있다, 그래서 얘가 찾아내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이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한 칸씩 이동을 시켰는데 이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얘를 이제 두 칸씩 이동해서 찾을 수도 있고, 왜냐면 한 칸씩 이동하면은 너무 느리니까 두 칸씩 이동을 하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원래 처음에 이미지는 5 곱하기 5짜리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이 3 곱하기 3짜리 필터를 딱 치고 들어가니까 얘가 아웃풋 값이 3 곱하기 3으로 줄어들어요. 왜냐? 여기서 한 칸씩 이동하면 여기 한번 곱하고 값 나오고, 여기 곱하고 나오고, 끝에 곱하고 나오면 딱 3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미지가 소멸된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미지가 원래는 5 곱하기 5짜리를 합성신경망을 많이 쓰면은 이미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원래 있던 이미지의 특징이 다 사라져 버린다. 점점 이제 이 액티베이션 맵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이 합성신경망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미지가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근데 이 필터를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인공지능이 한번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필터를 내가 몇 개를 만들 것이냐, 32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이미지 하나에다가 32개짜리 필터를 한번 세팅을 하면은 그게 그 곱한 아까 그 판이 32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합성신경망에서 이렇게 뚱뚱한 레이어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래 있던 이미지가 좀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이 32개의 폭이 생겨서 뚱뚱한 애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결국 합성신경망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저걸 다 계산할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주는 거고, 이해만 딱 해보면 이런 피처를 찾기 위해서 하나씩 돼보는구나. 대신 이 합성신경망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이 원래 있던 이미지가 소멸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컨셉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주의해서 코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요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개념이 3 곱하기 3 필터를 넣을 때 여기 한번 곱하고, 전체 이미지에서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하고 한 칸씩 치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만약 스트라이드가 두 개면은 한 번 대보고 한 칸 이동하는 게 아니라 두 칸 이동해서 이제 대보는 거고. 근데 논문에서 당연히 이게 더 높다고 해요. 당연히 더 촘촘하게 탐색을 하면 더 높겠죠.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대신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계속 쓰다 보면은 이미지가 축소가 된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앞단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두에서. 그래서 실제 기존의 4 곱하기 4짜리 이미지에다가 제가 만약에 3 곱하기 3 필터를 넣으면은 한 번, 두 번 해서 얘가 실제 2 곱하기 2로 이미지가 줄어들게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줄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로 좀 필터를, 원래 원 소스 이미지가 작지만 이거를 내가 조금 최대한 컨볼루션 레이어를 많이 써서 정확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풀링 레이어를 패딩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딩을 제가 1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실제 원래 있던 이미지에다가 패딩을 이렇게만 붙여요. 셀 하나 크기로. 근데 보통 이제 제로 패딩을 쓰는데 여기 이제 0이라고 하는 값들이 쭉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제로 패딩을 딱 쓰면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와 얘가 곱해지면은 여기 3, 하나, 둘, 셋, 4개 해서 4개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미지가 원래 있던 이미지가 4 곱하기 4였는데 패딩을 씀으로써 실제 이미지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이제 또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하면은 패딩을 쓰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 곱해지는 영역이 하나, 둘, 셋, 4개 해서 총 4 곱하기 4가 돼서 이미지가 줄어들지 않는다. 당연히 이제 0이라고 하는 값이라고 하는 무의미한 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정확도가 막 엄청 컨볼루션 레이어를 무작정 많이 쓴다고 해서 또 좋아지진 않아요. 그것도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아웃풋 사이즈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긴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요 스트라이드 하나씩 이제 넘어가는 거는. 근데 이거는 솔직히 플롯을 찍으면서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가중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 가중치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중치. 이 가중치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이제 내가 피처 이미지를 4개를 뭐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웨이트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에는 웨이트가 입력값이 4개다 라고 하면은 4 곱하기 여기에는 동그라미 개수 46에 24 더하기 6개 이런 게 이제 이 각각의 파라미터로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유형별로 실습하는 딥러닝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가중치가 좀 달라집니다. 합성국 신경망에서는. 왜냐면은 합성국 신경망에서는 내가 이런 가중치를 2 곱하기 2짜리 가중치를 요 이미지 3 곱하기 3에다가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합성곱 신경망은 그 가중치를 조금 덜 써요. 왜냐면은 2 곱하기 2짜리 요 하나하나의 셀에 있는 요 값들이 가중치예요. 결국은 내가 티셔츠라고 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는 이 목 부분이 1111 나머지 00 해서 이 목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이런 이제 필터를 대야지만 그 티셔츠를 잘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가 여기에선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가중치가 정말 딱 요거밖에 없어요. 값 W0, W1, W2, W3.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으면은 실제 1, 2, 3, 2, 1, 0, 3 곱하기 3짜리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걸 그냥 쭉 1, 2, 3, 1행, 2, 1, 0, 2행, 3, 0, 1, 3행, 세 번째 행. 여기 있는 값들이랑 여기에 있는 가중치 값이 곱해져서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당연히 처음에는 뭐 이미지가 이렇게 실제 동그라미를 그리긴 했지만 여기에는 4 곱하기 첫 번째 스트라이드가 1이다라고 하면은 10101이랑 곱해져서 얘가 값을 만들어내서 1 곱하기 1, 1, 2 곱하기 0, 0, 2 곱하기 0, 0, 1 곱하기 1 해서 1 해서 이거 다 합친 거 2가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필터 개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중치가 돼요. 내가 2 곱하기 2짜리 필터를 쓰겠다. 그러면 가중치는 총 4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필터의 개수를 내가 32개 쓰겠다라고 하면은 32개만큼이 곱하기가 돼서 32 곱하기 4, 4, 32, 4, 28, 128개의 가중치를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각각의 그 필터마다 바이아스라고 하는 게 하나씩 있어서 그게 더해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필터가 8개고 만약에 커널이 2다 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레이어를 하나를 제가 추가를 하잖아요. 모델에서. 컨볼루션 레이어고 내가 8장의 필터를 쓸 거고 그 필터의 사이즈는 2 곱하기 2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2 곱하기 2는 총 4개가 있고 4 곱하기 8은 총 32개의 그 가중치가 있는 거죠. 근데 8개의 필터마다 하나씩 바이아스가 있으니까 총 40개의 파라미터가 여기 한 줄의 합성고 신경망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얘가 바꿔가면서 내가 티셔츠를 찾으려면은 어떤 그 합성고 신경망의 필터를 넣어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신경망 자체가. 얘는 당연히 이제 10개니까 10 곱하기 3 곱하기 3짜리면 하나마다 9개잖아요. 9개가 있는 가중치가 있으니까 10 곱하기 9는 90. 근데 필터마다 하나씩 바이아스가 있으니까 얘는 10해서 전체 합치면 100개. 100개의 파라미터. 약간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내부에서 돌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는 1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RGB 컬러라고 하는 그 컬러 값, 그러니까 색상이 있는 그 RGB 컬러 값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내부에선 결국은 똑같이 RGB 컬러 이미지도 이렇게 돌아가요. 실제 필터 여기 있죠, 필터. 1001, 1110, 그 다음에 0011. 그러면은 얘가 필터를 RGB 컬러마다 한 번 돌 때 여러 가지 이제 필터의 개수를 다 만드는 거죠. R 채널에다가는 이 필터를, G 채널에는 이 필터를, 블루 채널에는 이 필터를. 그래서
이게 이 필터와 곱하기 연산을 통해서 1, 2, 2, 2 당연히 뭐 나오겠죠. 얘 1이 왜 나오는지 보면은 하나만 볼게요. 1이 나오면은 1, 0, 0이라고 1, 2, 2, 1 이게 곱해져 가지고 1, 1 해서 이제 값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1, 2 곱하기 0, 2 곱하기 0, 1 곱하기 1. 여기 지금 여기가 2가 나와야죠.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2, 3, 1, 0하고 얘가 곱해져서 2 곱하기 1, 그 다음에 0 곱하기 1 해서 2 나온 거고 2, 1, 3, 0은 2, 0, 2 나왔고 얘도 1, 1 해서 2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얘랑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것까지끼리 곱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1 곱하기 1, 2 곱하기 0, 2 곱하기 0, 1 곱하기 1을 전부 다 더한 게 2다. 그리고 다음번은 얘랑 곱해져서 더하면 2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채널별로 값이 다 나오면은 그 채널의 위치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해서 얘가 9네요. 네, 하나가 증가해서 2, 6, 1 해서 9가 나오고 2, 6, 0 해서 8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합성공식경망의 개념으로 치면은 필터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솔직히 저기에는 계산량은 한 번 정도만 제가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동작을 하는구나 그 정도만 포인트를 잡고 내가 필터를 결론적으로 이 필터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 필터가 이 티셔츠를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구나. 이런 포인트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합성공신경망을 잘 뜯어보면 이 합성공신경망 자체에 제가 처음에 컨볼루션 렐루,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렐루 하고 중간에 플링 레이어가 한번 치고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렐루는 이제 비선형이라고 하는 걸 맨 마지막에 넣어놔서 이 정확도를 이제 올려준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들어간 거고 이미 요 한 줄로 컨볼루션 레이어와 그 렐루라고 하는 건 다 들어갔어요. 근데 합성공식경망에서는 플링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플링 레이어. 이 플링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 이미지에 약간 흐리멍텅하게 어떤 피처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존재를 할 수 있죠. 좀 그림이 너무 어설픈데 브이넥 티셔츠를 내가 이제 나시티 같이 되긴 했지만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또렷하지가 않아요. 흐리멍텅하게 이미지마다 있을 경우에 플링 레이어를 쓰면은 이 플링 레이어 안에도 뭐 맥스 플링, 썸, 에버리지 등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내 이미지에 분명히 이 피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얘가 색깔이 뭔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값들이. 근데 흐리멍텅하게 있으면은 얘 그냥 흐리멍텅한 애들 다 빼고 잘 나타내는 애만 딱 뽑아내는 거예요. 얘네들도 뭐 흐리멍텅하네 뽑아내고 흐리멍텅하네 해서 각각의 주요 포인트가 딱 나와 있는 애들만 뽑아서 이 플링 레이어를 딱 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내가 2 곱하기 2짜리 플링 레이어를 썼다 라고 하면은 실제 거기에 이제 스트라이드를 제가 2라고 설정하면은 한 번 가고 여기 안 거치고 바로 1로 넘어가는 거죠. 스트라이드를 1로 안 하고 겹친 상태로 한다면은 근데 스트라이드는 만약에서 2로 하면은 한 번 찍고 여기 한 번 또 찍고 그래서 7768 그래서 플링 레이어 같은 경우는 내가 흐리멍텅한 이미지의 어떤 특징을 좀 약간 선명하게 부각시켜서 얘를 좀 이미지를 잘 탐지를 해보자. 솔직히 필수는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맥스 플링 레이어 이렇게 한 줄 얘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컨볼루션 레이어 렐루 해서 맥스 플링 레이어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렐루 맥스 플링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얘네들을 일자로 플래튼하게 만들어서 뭐 소프트 맥스 써가지고 각각의 내가 원하는 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왜냐면 소프트 맥스는 전체에 내가 예측하려고 하는 카테고리가 5개면 이 5개의 합이 0.5, 0.2, 0.1, 0.1, 0.1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 합이 1이 되도록 세팅을 해주고, 그 중에서 가장 정확도 높은 이 0.5, 얘는 웃는 표정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준다라고, 제가 이제 그 유형별로 실습하는 딥러닝에 그 카테고리 예측하는 포인트에서 한번 접근을 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프트맥스가 전 연결 레이어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이해를 하시면은, 합성공신경망에서 이제 좀 약간 추가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28 x 28이 들어가면은 이거 행렬 다 곱한 784개의 동그라미가 쫙 있거든요. 얘를 플래튼하게 쫙 펼친 다음에 각각의 이제 뭐 레이어를 타서 아웃풋이 나오겠죠, 최종적으로는. 왜냐면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런 전 연결층으로 뽑아져서 내가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를 예측하겠다, 이런 컨셉이니까요. 근데 여기에다가 드롭아웃 레이어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그것도 뭐 이렇게 코드로 보면 이거 한 줄 추가되는 거예요. 모델.add 드롭아웃 0.5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포인트는 드롭아웃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만약에 제가 0.5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만약 0.6이라고 쓰면은 난 여기에서 내가 쓰는 동그라미 그 값은 60%만 내가 쓰겠다, 나머지는 내가 꺼버리고 60%만 쓰겠다, 내가 열심히 모델을 디벨롭을 시켰지만 이 중에서 60%만 살리고 나머지는 아예 그 전체 연결을 안 시키겠다,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이걸 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 이제 과거에 오버피팅이 돼서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의 랜덤 속성을 주는 거죠. 무조건 이 이미지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부를 이제 꺼서 약간의 자유도를 넓혀 보겠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실제 합성 신경망에서는 이런 레이어들이 활용이 되는데, 약간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는 긴가민가한 부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실습을 따라하는 걸 꼭 해보긴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정리 포인트로 들어가면은, 이걸 뭐 다 본다기보다는 따라하면은 이제 당연히 다 보긴 하겠지만, 왜 합성고 신경망이 등장을 했느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기존의 신경망으로는 못 푸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내가 입력으로 집어넣은 이미지와 같은 배열에 있는 이런 거죠. 내가 2라고 하는 숫자를 예측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게 28 by 28이니까 이 셀이 총 784개가 있어요. 이거를 한 줄로 쭉 집어넣어서 이 패턴하고 같은 걸 찾아봐 라고 계속 기존 딥러닝 모델은 학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패턴하고 같은 건 찾을 수 있지만 다르게 조금만 틀어져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합성고 신경망에서는 주요 피처 위주로 내가 찾겠다. 근데 이 피처를 어떻게 찾느냐? 내가 필터를 써가지고 찾겠다, 이거인 거죠. 가중치도 되게 많이 줄어들죠. 솔직히 이 필터의 크기만큼, 그 다음에 이 필터의 개수 곱하기만큼만 피처가 있으면 되는 거죠, 파라미터가. 그래서 이 합성고 신경망 이해를 할 때는 저 포인트를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합성고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필터, 레이어, 필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필터를 통하면은 각각의 내가 이미지에다가 이 필터를 하나씩 대보는 거죠. 하나씩. 근데 하나씩 대볼 때 나온 개념이 몇 칸씩 이동하면서 내가 대보지 하면서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 이 필터의 크기, 이게 필터 사이즈이긴 한데 그걸 보통 이제 커널 사이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커널 사이즈라고 하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내가 필터를 실제 이미지에다 필터를 대보면은 얘가 이제 이미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또 배웠냐면은 풀링 레이어 말고 실제 여기다가 뭘 썼냐면은 패딩 한다. 패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터는 사이즈가 있구나, 그리고 이 필터의 개수도 있고, 내가 이 필터를 전체 원래 이미지에다가 몇 칸씩 이동하면서 이 필터랑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이러다 보면 내가 이미지의 원래가 크기가 소멸되기 때문에 패딩을 씌워서 소멸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이런 개념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얘가 하는 거는 뭐다? 컨볼루션, 그 다음에 렐루를 두 번 이동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맥스 플링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 게 어떤 패턴이에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그 전 연결층으로 또다시 댄스 레이어에다가 플러스 소프트맥스 써가지고 드롭아웃까지 하는 거. 드롭아웃은 뭐 필수는 아니니까 한 이 정도의 레이어 패턴이 있다. 근데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패턴에 대한 걸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실습하면은 제가 하나씩 다 치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는 합성공 신경만 해봤자 결국 이거예요. 내가 합성공 신경만 넣고 필터의 사이즈는 2 곱하기 2에 32장을 넣겠다.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렐루. 그 다음에 플링 레이어 같은 경우도 그냥 모델.add에서 내가 캐러스.레이어에서 맥스 플링이라고 하는 게 이미 있어요. 거기다 플링 사이즈를 2 곱하기 2로 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2 곱하기 2로 하나씩 맥스 값을 이제 선택해서 그 피처를 조금 더 도드라지게 만든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드롭아웃은 너무 오버피팅이 될 거를 일단 자유도를 준다. 여기까지 보고 한번 다음 세션에서는 제가 직접 실제 이미지를 가지고 코딩을 해보는 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